고작 100만 원으로 생색은! 특별 장학생이라 노가다 형이 주는 푼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알았다. 그럼 이제 안 보탤게. 집에도 안 올게. 그러시던지. 트러블 버스터즈! 본가에 가는 건 오랜만이군. 꽤 어른스러워졌겠지? 대학 합격 정말 잘 됐다. 감사합니다. 형도 잘 지내지? 중학교만 나와서 집을 나갔으니 말하기도 창피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형제가 어쩜 이리도 다른지. 별 떨어지는 형이 있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네요. 헤어지는 애도 모르고 나갔으니 우리 집 아들은 애 하나로 충분해요.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다니 너무하는군. 내 이름은 대체 26살이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토목일을 시작하며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다. 일을 시작한 후로는 8살 어린 남동생을 위해 매달 100만 원씩 보태고 있다. 그런데도 뒤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오늘 얘가 축구 경기에서 MVP로 뽑혔지 뭐예요. 오, 대단하구나. 역시 내 아들. 다음 주엔 피아노 발표도 있고 서예 연습도 시작되니 열심히 하겠구나. 재밌겠다! 저기... 맞다. 공수도도 다음 달에는 승급 심사가 있어. 꼭 청색지 따고 말 거야! 저기... 시끄럽게 뭐니 아까부터. 고등학교 말인데.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무슨 소리야! 그건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동생을 돌보라고 해서. 정말 편명은 날이 갈수록 느는구나.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보태줄 돈은 없어. 그래,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번 돈으로 가렴. 난 고등학교 진학하고 싶었는데. 다녀왔습니다. 어머, 그럼 난 이만 쉴래? 너란 녀석은 정말 타이밍도 꼭 이럴 때우니 넌. 진짜 눈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나 날 반기지 않을 줄이야. 덜 떨어진 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중졸에다 진흙투성이 더러운 녀석이 덜 떨어진 녀석이지 뭐긴 뭐야. 그런 하위층 직업밖에 가질 수 없는 녀석은 우리 집 아들을 할 자격이 없다. 토목이는 보람도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 너 바보냐? 토목이를 하고 보람을 논하다니. 아버지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신 영업맨이야. 고객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상사한테도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영업맨이라고? 여기 장식된 상장이 내 보람을 말해주고 있지. 그나저나 너 뭐하러 왔니? 대학 합격했다길래 축하의 의미로 용돈 주려고. 자 여기. 이거? 싫으면 내놔. 네 그런 면이 별로라는 거야. 매달 살림에 보태는 돈도 겨우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깟 100만 원! 무슨 대단한 일을 해줬다고! 특별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니 노가다가 주는 푼돈은 필요 없다고. 그거 진심이야? 당연하지. 매달 그깟 100만 원 보태주는 걸로 형 대접 받으려고 드는 꼴 보기 싫다고. 매달 살림에 보태고 있다고. 참나 생색은. 멋대로 보내놓고선 생색을 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2번 다시 우리 집 일에 관여하지 않는 거다. 알아들었으면 썩 나가시지. 지금 당장. 벌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니까. 벌집 같은 인생? 내 말 틀렸어? 중졸 노가다가 벌칙 아니면 뭐겠냐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웃집에도 창피한 녀석 가버려. 알았어. 그럼 이제 돈 안 보낼게. 집에도 안 올 거야. 그러시든지. 이걸로 드디어 시원하게 정리가 되었군. 나야 좋지. 허세는 2번 다시 오지 마. 어렸을 땐 꽤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어째서 저렇게 되어버린 걸까? 부모님의 나쁜 영향을 받았나? 하지만 18년에 걸쳐 만들어진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지. 인연을 끊자고 하니 어쩔 수 없나. 난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막 일을 시작한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동생을 위해 일했고 식비를 아낄지언정 돈을 안 보낸 적은 없었다. 그걸 이유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에게 차이기까지 했다. 귀여운 남동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 하나였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부모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고 봐.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2달 후. 아니지. 안 받을 거야. 받아봤자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안 되겠어. 여보세요? 왜 이제 받는 거야? 바로 받으라고 바로. 용건이 뭔데? 저기 집에 잠깐 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좋아하면서 갈 것 같냐? 2번 다시 오지 말라며? 그럼 역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저녁이라도. 아이, 알았다. 대체 뭔데 할 얘기가? 돈 다시 보내주면 안 될까? 뭐? 아니 참나,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자각이 있냐? 당연하지. 내가 무슨 원숭이인 줄 알아? 그때 나한테 무슨 말하면서 내쫓았는지 기억 안 나나 보지? 벌집 같은 인생이라 잊혀지지도 않는군. 아버지가 실직하셨어. 빚더미에 눌러앉게 돼서 나 학교 갈 차비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지 않나? 엄마 아빠 매일 싸움만 해 대서 말도 안 통하고. 아, 실직한 이유는 설마 아버지의 바람 때문인가? 맞아. 어째서 알고 있는 거야? 왜 오래전에 아버지가 낯선 여자의 차를 타고 가는 걸 봤거든. 뭐? 물론 일 때문에 만난 사이라는 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나 나쁜 짓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지. 뭐? 대체 왜 그런... 왜냐니 벌집 같은 인생을 살게 한 부모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가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싶었지만 말이야. 정말 최악이야. 하지만 그런 짓을 실제로 하고 있더군.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었어. 여러 여자 동료에게 손을 댔던 거야. 그래서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그녀들의 남편에게 익명으로 사진을 보내주었지. 세상에, 그런 짓을 해서 아버지가 오랜 시간 일해왔던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거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불륜을 저질러서 해고당하다니 그 나이에 한심하지도 않냐? 대체 얼마나 아버지를 맹신하고 있는 거야? 대체 왜 흥신소 같은 데 갈 거야? 매달 100만 원이 남아서 말이지 어디에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 형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돈이 없어졌잖아. 해결해! 해결하라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돈을 보내라니까. 싫다고. 내 돈은 내 거니까. 이제 와서 너희들한테 쓸 생각 추호도 없어. 별장 학생으로 들어갔는데도 알바를 해야 하다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나도 널 돌보느라 공부를 못해서 중졸이거든. 그게 내 탓이야?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도 못 받게 된다고. 어쩔 거야? 잘 들어. 인생이란 건 의욕과 의지, 목표가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내 목표는 네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는 거였어.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부터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고. 내 기억 속에 넌 8살 귀여운 꼬마아이였으니까. 뭐 엄청난 배신을 당했으니 그 목표도 사라졌지만. 배신이라니. 참고로 지금 목표는 초절정 절세미녀 내 여친이랑 결혼하는 거야. 뭐?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소개할 의무도 없고 말이지. 필요 없어. 넌 그 사람들의 가족이니까 이럴 때야말로 가족끼리 힘을 합쳐 견뎌보도록. 아까부터 농담만 해대고 대체 뭐하는 짓이야? 쉿. 가게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쓰나? 형 혼자 그렇게 여유로운 게 더 짜증난다고. 아니 뭐 여유롭다기보다 중졸의 노가다에 수입도 적은 누자 주제 건방지게 평생 삽질이나 해, 이 두더지 같은 놈. 노가다라고 모두 삽질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야? 대체 여긴 어떻게... 밖에서 너희들 모습을 봤어. 너 신한테 무슨 짓이지?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날 불러낸 건 신이야. 뭐? 다시 돈 보내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안 된대. 뭐? 이렇게 신이가 부탁하는데 다시 해주는 게 형의 도리 아니니? 아니 대체 무슨... 네 쓰임은 딱 그 정도라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그렇게 잘 보신다고 자랑했잖아요. 대체 왜 빚을 진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 대체 왜... 그건 됐어. 너희들을 알 필요 없단다. 뭐 엄마가 불륜 상대에게 쏟아붓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지. 뭐? 불륜이라니. 그게 무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렇게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의 비밀도 알게 되었지. 조사하다니 그게 무슨... 아버지가 바람피는 걸 들킨 이유가 바로 형 때문이었대. 뭐? 근데 엄마도 불륜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20대 독신 남성에게 손을 댔다니. 엄마... 20대? 그게 무슨... 엄마는 성형 중독이라 조금씩 성형을 계속해왔기에 꽤나 동안으로 보였다. 그 덕분에 나이를 속이고 20대의 남성과 바람을 피운 모양이다. 나 직접 얘기도 했어. 그 상대 남자랑.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세요? 사귀는 사이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서. 아, 그건 괜찮은데 저희 엄마 몇 살인지는 아시나요? 38살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 큰 아드님이 있다는 건 38이요? 아니 너무 충격이네요. 지금 58살이라고요. 대체 얼마나 속인 거야? 58? 아니 38치고는 좀 노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유부녀라고요? 모르고 계셨군요. 뭐 그렇겠죠. 알고도 그런 위험한 관계를 계속할 리가 없을 테니.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이제 곧 대학생이 되니 그럼 자유로워진다고.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대체 왜 그런...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38은 너무했잖아. 불륜남의 엄마 귀에도 들어가서 불려갔다면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 걸 합의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위자료를 줬다던데. 채. 그 직후에 아버지의 불륜도 발각되어서 해고당했으니 돈이 없는 게 당연하지. 이럴 수가...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지금 얼마나 큰일이 났는지 알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게 내 탓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당신들이 나쁜 거지. 맞아, 나한테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대체 왜 엄마 아빠는 제멋대로 사고를 치는 건데? 아니야. 잠깐 엄마가 힘들어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이게 다 얘 때문이야. 뭐 내 탓으로 돌려도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나 이런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어. 형 도와줘. 도와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나쁜 부모 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제발 형. 형이라. 그렇게나 복원을 퍼붓더니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형이라고? 그건 넌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야. 특별 장학생으로 뽑힌 것도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던 것도 모두 컨닝해 온 거잖아. 컨닝이라니? 그런 부정행위 한 적 없어. 맞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줄래? 나 집에서 컨닝 페이퍼를 발견한 적이 있어. 초등학생에게 컨닝을 시키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제대로 잘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돈이라도 보태준 거야. 아무 소용 없었지만. 신이가 무슨 컨닝을 했다고 그래? 나도 이젠 안 할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고등학교 교복 자켓 왼쪽 소매 안쪽 작은 주머니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발견해버렸지. 거기에 컨닝 페이퍼를 넣었지. 물론 엄마도 공범이겠지만. 뭐? 모른 척하긴 손재주 없는 신이가 그렇게 꼼꼼하게 바느질까지 할 수 있을 리 없지. 난 다 안다고. 왜냐하면 나도 같은 일을 했었으니까. 뭐야, 같은 쓰레기잖아. 뭐 아무래도 좋아. 어차피 중학교 때 일이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안 된다는 자각은 있구나. 사장님, 이제 곧 시간입니다.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도리코라고 해요. 사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중학교 졸업 직후에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사장님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많이 땄다고. 태츠 씨는 무슨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셨고 입사 때부터 사장님은 태츠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미도리코가 늘 공부를 같이 해준 덕분에 난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 뭐 우리 둘도 가까워져서 이제 곧 결혼한다고. 좀 부끄럽네요. 그거랑 사장님이 된 거랑은 무슨 상관인데? 신씨,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거든요.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까지도 몰랐으니 얼마나 놀랐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조건이 아니라 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서. 뭐 그래서 사장님은 은퇴하시고 내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걸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말해주면 됐잖아. 폭언이나 퍼부으면서 말할 타이밍도 안 줬잖아.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물론 저 미도리코 씨도 같이 오고. 미도리코예요. 그건 무리야. 무리?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100만 원을 푼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기 싫다고.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말이지. 100만 원이 있으면 동인지도 사고 피규어도 사고 덕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좋아. 너무 좋아요. 뭐야 이 사람? 지금까지 100만 원을 보내지만 않았어도 미도리코 씨의 덕질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너너 그건 아니에요 태츠 씨. 덕질은 자기가 번 돈으로 해야만 더욱 보람찬 법. 최애를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일이 너무 즐겁다고요.
저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게 만일 테트 씨라고 해도. 그런가? 그럼 있는 힘껏 열심히 일해서 덕질을 즐겨줘. 난 생기 넘치고 발랄한 미도리코가 좋아. 고맙고 행복하네요. 정말 대체 뭐야, 덕질? 그건 하던 말든 상관없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나쁜 짓은 안 할게. 무리라니까. 지금까지 감사의 인사도 사죄도 전혀 없었다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사죄할게.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자, 신, 너도 사과하렴. 얼른. 뭐 이제 와서 한다고 달라지지 않지. 반면교사로 삼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갈 뿐. 파이팅하고 가자, 미도리코. 네, 물론이죠. 전 테트 씨를 평생 따라갈게요. 잠깐 기다려! 신! 너도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아,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컨닝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실력이니까 둥조리긴 하지만 하면 된다고 뭐든지. 사실은 이날 레스토랑에서 한 이야기를 대학 관계자가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신이는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참패, 퇴학당하게 되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입학금과 2개월치 등록금 지불을 명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위자료 지불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 본인의 빚은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낮에는 노가다, 밤에는 아버지와 함께 교통정리 알바를 하고 있다나 뭐라나. 1년 후.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신, 진짜 사장님이네. 굉장하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거지. 난 부족한 사장이야. 근데 무슨 용건이지? 돈이라면 절대 안 빌려줄 거야. 나도 미도리코도 취임에 빠져서 덕질 중이니까 너한테 빌려줄 돈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일을 해보고 처음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지금까지 내가 저질렀던 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계속 돈을 보내줬던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신, 얼굴도 정말 경직되어 있었는데 많이 유해졌구나. 설마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우리 회사에라도 넣어주리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 대학에 빚을 갚는 동안 회사에 꽤나 폐를 많이 끼쳤어.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지. 앞으로도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신, 너 많이 컸구나. 왜 울고 그래, 참나. 그게 귀여웠던 신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기뻐서. 라니, 그렇게 울지 마. 그래.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실은 저번 달에 아버지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체포되었던 것이다. 아, 마침 어제 판결이 나왔어. 징역 2년이래. 그래? 큰일이군. 그럼 나 가볼게. 그래. 형, 또 놀러와도 될까? 물론이지. 신 씨랑 다시 사이좋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잘 됐어요. 조금씩 사이를 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저건? 아, 순간 누군지 몰라볼 뻔했군. 1년 만에 본 엄마는 성향이 녹아내려 실제 연령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기술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군. 다음에 신 씨도 불러서 같이 식사나 할까요? 오, 좋은 생각이네.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되어갈 테니 저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앞으로 내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내 남동생 신과의 관계도 잘 회복해 나가야겠다. 트러블 버스터즈!